저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처럼 하면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득주 성장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실 추진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취약하다는 것, 내수가 취약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해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는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보수 정부들에서는 친기업 정책들을 많이 폈던 거죠.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밑에 이제 근로자들한테도 혜택이 이제 확산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지난 9년 동안에 보니까는 낙수 효과가 없었더라 이거죠. 정부가 지금 워낙 급하다 보니까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것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물에 빠져서 지금 생명에 위협받는 사람들은 당장 이제 건져내야 되는 것과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는 이 산업이 개편돼야 되는 겁니다. 이 산업이 재편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걸릴 동안에 그래도 그 사회 복지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강화라든가 일자리 없어지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해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가게들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득 중에서 지출 비용을 그만큼 줄여주는 겁니다. 의료비가 경감되게 되면 그 의료비 경감된 만큼을 다른 데다 지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초연금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한 돈을 가지고 증가한 소득을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또 지출을 할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 예산을 늘리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조세 체계도 개편을 해야 됩니다. 대개 부동산 자산은 누가 갖고 있냐? 대개 고령층들, 장년층들이 많이 갖고 있고 청년층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느냐? 청장년층들이 대부분 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혜택은 누가 보느냐? 노령층들이 많이 보고 있죠. 자산을 많이 가진 층들이 혜택은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이 없는 층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갈등이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어요. 소득에 기반한 세제를 자산에 기반한 세제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의 사회 복지라든가 사회 보장을 강화를 해야지만이 지금 우리가 산업 재편할 때까지 그 내수를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 성장이 지금까지 성과를 못 낸 거는 공정경제다 방점을 찍었고요. 혁신성장에 대한 생각은 과소평가했었습니다. 솔직히. 준비가 좀 소홀했었고 가계소득 강화를 공정경제로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는 이게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하고 또 해결도 불충분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뒤늦게 이제 그것을 파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1월 달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지금 현재 경제 어려움의 원인을 제조업 위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수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었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고용도 나빠지고 하면서 수출도 지금 환경이 나빠지고 방향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뒤늦게 그러니까는 산업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이 그러니까는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소득주 성장의 성패는 저는 달려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주 성장이 이게 성공을 하려면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공정경제, 우리 경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혁신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일이 병행되고 보완되어져야지만이 이 공정성도 지속적으로 강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하면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방향은 정확히 잡았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 성장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또 공정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혁신성장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자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주 성장이 몸통이라고 한다면은 공정경제는 왼발과 같은 거고요. 혁신성장은 오른발과 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정경제하고 혁신성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혁신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성과가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공정경제로 그러니까 주로 이게 추진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우리가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을 정부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아니면 그냥 임대료 인상 상한폭을 뭐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도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근본적으로요. 없어지는 일자리를 그러니까는 막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정책이 이게 뒷받침돼야지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이 혁신성장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는 갈등을 이제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의존하는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그러니까 영세 사업들이 생명을 굉장히 그동안 유지가 되어 왔었던 겁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그런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들은
사실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려면 가장 좋은 방식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지만이 그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이동이. 그러니까 저부가 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임금 근로자들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산업이 자꾸만 재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저부가 가치 부분을 정리를 못하게 되고,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률도 그동안 많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빠르게 올려가지고 가계소득을,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강화시켜 주려면은 최저임금 위에 있던 임금 계층들의 임금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산업들의 생산성들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임금 상승을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산업 재편인 겁니다. 산업 재편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카드수를 인하를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을들이 없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하고, 그 이상을 이제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3배나 증액을 한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금 제도인 거죠. 우리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소득이 너무 낮은 사람들은 세금을 오히려 그러니까 돌려주는 겁니다. 국세청에서요. 근로장려세제라는 것이요. 그런 것을 사실 진작 도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고용보험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런 자격 조건을 제시하는데, 제시하지 말고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도입한 거기 때문에 부담이 증가한 자영업자들한테는 조건 없이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좀 이제 을과 을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윈윈할 수 있도록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과당 경쟁, 가게가 너무 그러니까 소비가 억제가 돼 있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게 소비도 이제 좀 숨통이 트이고 오르게 되면은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 속에서는 당장 지금 견디기 힘들다는 이런 고통이 더 심하다 보니까 이제 아우성을 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설계가 조금은 더 섬세하고 조금은 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했어야지만이 이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효과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었는데, 그러한 점들이 아쉬운 것이지 소득주 성장의 기조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문재인 정부도 혁신성장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제조업이 지금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요. 이 부분이 성공을 해야지만이 공정성도 계속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혁신성장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같이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낙오자가 될 것이냐는 국가 운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 제도와 인간들이 다 이게 변화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혁명은 굉장히 초양극화나 그다음에 일자리 오히려 대충격으로 오히려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공동체에 그러니까 지속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까지는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산업정책, 제대로 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검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